만찬 기법, 좋은 이미지와 연결시켜라. 이 땅의 정치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모성애, 조국, 그리고 애플파이의 가치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플파이, 즉 음식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어떤 법안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심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백악관에서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조찬, 정찬, 만찬 가릴 것 없이 중요한 법안에는 항상 실버웨어가 뒤를 따랐다. 정치인들의 기부금 모집 행사에도 반드시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기부금 모집 행사를 살펴보면 기부금에 대한 연설은 항상 식사 중에 혹은 식사 이후에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시간도 절약되고 상호성의 법칙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 방식이 제공하는 가장 드러나지 않은 이점은 1930년대에 가장 유능한 심리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네즈란의 연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찬 기법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실험을 통하여 그는 우리가 식사 시간 중에 접촉한 사람이나 대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구호들을 평가하였는데 그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구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식사 시간 중에 제시된 구호들이었던 것이다. 네즈라는 또한 이러한 현상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실험자들이 그들의 식사 도중에 제시된 정치적 구호가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즈라는 어떻게 하여 만찬 기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그의 독특한 연구 경력에 기인한다. 그는 스스로의 연구 업적만으로도 훌륭한 연구자로 대접받고 있었으며 아울러 러시아의 획기적인 심리학 연구들을 미국에 번역, 소개하는 객척자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였다. 당시 러시아 심리학자들은 연상의 법칙에 대한 연구에 심취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파블로프였다. 파블로프는 소화기관의 연구로 노벨상을 받을 만큼 다양하고도 정교한 능력을 갖춘 과학자였지만 그의 실험 방법은 매우 단순하였다. 그는 음식이라는 무조건적인 자극에 대해 동물이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음식과 관계가 없는 자극을 조작해서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종을 울리는 것 가로 닫고 그것이 음식이라는 무조건적인 자극과 반복하여 연결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조건적인 반응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즉 개에게 음식을 줄 때 항상 종소리를 울리면 나중에는 개가 음식 없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학습 이론이 네즈란의 만찬 기법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네즈란은 음식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단순히 침을 흘리는 신체적인 반응만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음식은 좋은 기분이라는 심리적인 반응도 유발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좋은 음식과 연결시키면 정치적 구조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도 그에 대한 좋은 감정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실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한편 설득 전문가들은 네즈란의 만찬 기법을 더욱 확대 해석하여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러한 대상과 연결된 아이디어, 제품,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바로 잡지의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이 한결같이 빼어난 미남 미녀들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라디오 방송국의 자사 고지 광고는 최대 히트송이 방송되기 직전에 삽입되어 방송한다. 우리가 간혹 설득 전문가들의 연상의 법칙을 이용한 속임수에 넘어가 희생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가 고대 페르시아의 전쟁 메신저나 나쁜 일기를 예보하는 현대의 통보관의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그러한 위험한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하여 매우 조심하고 있는 편인 것 같다. 조지아 대학에서 행해진 한 연구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일과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구별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피실험자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동료 친구에게 중요한 전화가 왔다고 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실험자의 절반은 좋은 소식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그들이 전달해야 할 소식의 내용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행동하였다. 만일 전달해야 할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너에게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전화 받아봐 라는 식의 전달 방법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전달해야 할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면 그들은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고 너를 찾는 전화가 와 있다는데 안에 들어가서 받아봐 라는 식의 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을 좋은 소식과 연결시키고 나쁜 소식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타인의 성공에서도 대리만족을 느낀다. 사람들이 연상의 법칙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사건에는 그들을 연결시키고 부정적인 사건에는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은 스포츠 세계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기이한 행동들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운동 경기에 열중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기이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운동선수들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이해 못할 사실은 극성 스포츠 팬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유럽의 축구 경기에서의 관중들의 집단 폭동이나 남미의 강폭한 축구 팬에 의한 축구 선수나 심판의 살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열광적인 팬의 입장에서의 스포츠의 존재는 전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들은 매우 심각하고도 격렬한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예는 그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병사는 갑자기 실어증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인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병원의 정밀 검사를 통하여 그의 뇌작용과 발성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임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글을 읽고 쓰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알아들었지만 이상스럽게도 누구에게도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상위 군인 전용 병원에 입원하여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동안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의 라디오는 우연하게도 그의 고향 팀과 그 팀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팀 간의 축구 경기를 중계 방송하였다. 그 게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향 팀 선수가 한 골을 넣어 승리를 눈앞에 두었으나 심판은 그 선수에게 오프사이드 반칙을 선언했다. 그때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라디오를 노려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네가 게임을 다 망쳐버렸어! 라는 말과 함께 그는 그의 의자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깊은 침묵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 실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는 스포츠의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이다. 고향팀이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이 30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지켜왔던 침묵의 벽까지 깨뜨렸다. 한편 위 사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스포츠와 열광적인 팬과의 관계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하게 한다. 그것은 이들의 관계가 매우 개인적이라는 사실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라. 30년 동안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생활했던 이 상위 군인의 자의식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 그러나 그토록 부서질 대로 부서진 그의 자의식까지도
고향 팀의 축구 경기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고향 팀이 승리하면 그가 승리하고 고향 팀이 패배하면 그가 패배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연상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축구팀이 그의 고향에 연고를 두고 있다는 그 단순한 연상에 의해 그는 스스로가 축구팀의 승패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